입니다. HLB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장성 부사장이 29일 이제 2024년 국가임상시험 지원재단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 발표 위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FDA 이번 클래스 2 지정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HLB는 주가는 종가상으로 65,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성호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정세호 이제 대표에 이어서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부사장입니다. 그리고 부사장이기도 하고요. COO라고 해가지고 최고 운영 책임자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대표가 보통 이제 CEO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책임 관련해서 COO를 하는 형태인데요. 이번에 이제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29일 2024년도 국가임상시험 지원재단 국제 컨퍼런스 FDA EME 업데이트 세션에서 운영 총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이 COO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에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는 이런 C레벨의 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장성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오하이오 주립 이제 약학 박사 출신이고요. 20년 동안 이제 FDA에서 특히나 이제 이 리뷰 과정의 주체가 되는 CDER 관련되는 임상 연구, 약물 평가, 그래서 임상 신청하는 이제 IND라든지 그 다음에 NDA 심사 연구 이쪽에 이제 20년 이상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엘레바 테라피틱스 쪽으로 이제 영입이 되어서 이번 이제 FDA 신청 과정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정세 대표와 같이 하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발표 내용에 보면 이제 장성훈 이제 부사장 같은 경우 FDA 규제가 본래 이제 FDA가 이제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FDA하고 EMA 입장에서 보면 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탈리도마이드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이 전 세계 이제 규제의 어떤 부분들이 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다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FDA가 고정적인 어떤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의 어떤 잣대라든지 가이드라인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FDA 어떤 가이드라인의 어떤 변화들, 최근에 이제 희귀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정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원활하게 이제 승인하는 어떤 과정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 번 했고요. 이번 발표 이후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FDA에 이제 재심사를 신청했던 부분에서 이제 10월 달에 CDER에서 억셉턴스 레터를 통해서 이 등급을 클래스 1이 아니라 이제 클래스 2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클래스 1의 어떤 기대가 있는 상태에서 클래스가 2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이제 물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 1이 이제 2개월짜리 어떤 리뷰라고 하면 클래스 2는 6개월짜리의 어떤 리뷰니까, 보통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파이널 OS 값이 22.1개월에서 이제 23.8개월로 1.7개월 연장이 되었던 그 OS 값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 평가를 ODAC를 통해서 자문위 개최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어떤 사안과, 결국은 이제 EIR이 나왔지 않았던 항서제약의 이제 현장 재실사를 해야 되는 요 두 가지 요인이 6개월짜리의 어떤 클래스 2가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장성훈 이제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2다. 클래스 2의 어떤 기준은 FDA가 그냥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안전성이라든지 e피컷이 관련되는 데이터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검토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보통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7월 달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도 근데 EIR 보고서가 완결적으로 나왔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리인스펙션을 통해서 이제 그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실사를 통해서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되는 어떤 실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2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뭐 워딩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FDA가 이제 시간을 요구하는 추가적인 임상의 연구를 요구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클래스 2 안에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추가 데이터를 제출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정략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제 안전성 데이터 업데이트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판단할 때 필요한 데이터 요구하면 뭐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용도의 어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점적인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제실사 관련되는 부분에 중점이 되어 있던 부분이다. 그래서 FDA 20년 경력에 이제 장성훈 부사장의 뭐 워딩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항서제약의 리스트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에 방점을 좀 둔 클래스 2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추가 임상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의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관련되는 임상 데이터에 뭔가 판단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다른 부분을 분명히 또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요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 허들을 이제 뭐 비모 인스펙션도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진행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진행되고 난 다음에 11월 중순에 나오는 그 실사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폼살파3이 안 나오고 바로 이제 NIA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비모 관련되는 부분 불확실성도 없어지게 되고 이후에 이제 빠르게 CMC 관련되는 일정들이 폼 사파리를 받게 되면 일정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불확실성을 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어떤 내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더 줄었죠. 제가 계속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은 박스권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래량이 나와야 이제 신뢰도를 더하면서 추세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거래를 더 줄여서 플래팅 형태를 오늘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52만 주대니까 평상시 때보다도 더 이제 절반 정도로 좀 줄어 있는 부분이고요. 장중의 변동폭도 거의 지금 없는 흐름이고 장중에 66,800원대, 그 다음에 저점은 이제 6만 뭐 5천원대, 요렇게 지금 굉장히 좁은 밴드로 흐름이 나왔고, 종가가 조금 떨어져서 65,700원 정도에 마무리되었고요. 시간의 가격은 100원 정도 더 빠져서 65,600원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그 다음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 들어있고, 현물 창구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한국, 그 다음 외국계 이제 모건스탠리나 CLSA 요쪽에서 이제 매도가 좀 나왔고, 매수 쪽은 이제 신한, 삼성, NH, KB, 그러니까 최근에 매도의 중심이 섰던 이제 NH, KB, 삼성 쪽에서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되었고, 공매도 쪽에서는 신한 쪽에서 이제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매수 매도의 어떤 창구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 파라볼릭의 어떤 추세 라인을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양음양 패턴을 나오고 단기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플랫형으로 일주일 정도 조정하고 이제 지난주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 후반에 이제 반등세가 나와서 이번 주에 이제 좀 다시 7만원 초반 정도 피보나치
추세 가격의 회복을 좀 기대했습니다만 어제하고 오늘 다시 또 이제 월요일 날 양봉 나오고 난 다음에 이틀 조정이 나오면서 월요일 양봉의 시가 라인 그 밑단으로 다시 또 조정이 나는, 물론 이제 뭐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뭐 신뢰도는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들을 이 하락갭을 만든 이후에 지금 일주일, 2주일, 3주일 정도 되면서 이 10월 말에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그 모멘텀을 기대감으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확인하는 어떤 이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주가 차트에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에는 반등이 나와서 오늘 기존에 파라볼릭의 어떤 가격이 68,900원대, 그러니까 뭐 7만원 언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7만원 초반 가격 자체가 많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붙이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차트 흐름에서 좀 중요한 구간이고, 그리고 이제 이 거래량의 이 부족 부분들을 거의 지금 3개월 이상 시장소의 흐름이 거래량 부족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최소 한 2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몸통 중심의 양봉으로 이 부분들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나오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아직 이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그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2% 오늘 또 추가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정배열을 급격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중국 증시가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57 위안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대선 이후에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 관련되는 이야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부양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급선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이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대선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중국 증시의 종목들은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그리고 이제 공매도 쪽에서는 52주로 큰 흐름은 없었고요. 10월 28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에는 273만 주대입니다. 그래서 320만 주 중반까지 갔던 부분들이 한 50여만 주 정도 이제 순보유 잔고가 줄었는데, 주가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제 패턴들 같으면 올라갔을 때 이제 양봉 중심으로 공매도 잔고가 줄었는데 이번에는 떨어져서 밑단에서 이제 커버링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차거래 쪽에서는 상한보다 체결이 2배 이상 많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났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양봉 기대감이 거래량과 동반해서 나오는지 여부를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계열 종목의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